저는 그동안 이 꿈이 진짜 가능하겠구나, 나는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3가지 가능성을 저에게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첫 번째는 수급자일 때 1년에 1,000만 원 저축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자가 되려면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적게 쓰고 많이 벌고 모든 궁극적인 목표더라고요. 똑같은 수급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단 하나라도 해보자. 10,000원이라도 모아보자.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결론은 소득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돈을 모아보면서 느꼈던 거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냐, 적게 버냐 이런 것보다도 그런 돈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 있어야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들어왔을 때 그거를 제 계획대로 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결론은 내가 주인이 되냐 아니면 돈의 노예가 되냐, 거기에 있었습니다.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저한텐 그거는 그냥 돈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것들의 주인이 되면 그것은 저에게 자산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걸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더 좋은 소득, 더 큰 금액을 내가 쥐었을 때 더 잘 다스릴 수 있겠구나. 주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2023년도에 저는 1,000만 원을 모으게 됐습니다. 제가 저축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3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고정지출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였어요. 고정지출이 저에게는 매달 들어오는 수급비에 딱 맞춰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더 줄일 수도 없는 정말 최소 제한적인 상황에서 모든 금액들을 다 맞춰놨기 때문에 더 줄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소득을 지금 늘릴 수도 없었어요. 소득을 늘릴 수 없는 거는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어도 당시에 몇 달이 돼도 제 순서가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아이는 너무 어렸고 24시간 저의 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소득을 늘릴 수도 없고 고정지출을 줄일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할 수 있는 이 고정지출 안에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를 돈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미혼모들을 지원해주는 민간 단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거기서 이제 생필품이라든지 아이 분유 그리고 기저귀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 전국에 있는 모든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찾아가지고 다 신청했어요. 이게 분유값도 한 달에 뭐 10얼마씩 나오고 기저귀도 거의 10얼마씩 나와요. 그리고 기본적인 생필품을 다 하더라도 30%가 세이브 되는 그 정도의 금액이었어요. 그 금액을 또 고스란히 돈을 모을 수 있었죠. 30만 원 세이브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샴푸, 린스, 뭐 이런 치약 이런 것들 되게 몇 푼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만 세이브해도 제가 매달 고정 지출을 현금으로 환원하는 데 가능했고, 그게 한 달에 20만 원은 항상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컸던 거는 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게 생겼어요. 정부에서 부모급여를 시행했던 첫 번째 해였거든요. 제 아이가 7월에 출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23년 1월부터 6월까지 딱 6개월간만 매달 7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어요. 이거는 부모님이라면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뭔가 수급자에 한정된 건 아니었거든요. 지급은 아마 100만 원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모급여도 모았고요. 그때 당시 아이가 돌잔치를 했었는데 돌잔치 축의금으로 진행비를 제외한 일부를 모두 다 그냥 다 모았어요. 본인의 성향에 맞는 저축을 찾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저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모든 부자들이 강조하지만 대부분 간과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른 나이에 취직을 했었고, 그 취직을 하자마자 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그것도 2,000만 원씩 3번 사이클을 돌렸고요. 2,000만 원을 1년에 모두 상환할 정도로 24살에 현금을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어요. 그냥 모든 금액을 다 그냥 생활비도 없이 뭐 그냥 다 대출금으로 다 상환을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현금을 모았었는데 그 현금 지금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이렇게 열심히 모아도 의미가 없다는 거야.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축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없었는데 저축을 되게 얕잡아 봤어요. 하더라도 중도에 많이 포기를 했던 경험이 많았어가지고 엄두가 나지 않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매월 20만 원을 납부를 하는 저축을 3년짜리를 가입을 하고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한테는 6개월에 한 번씩 24만 원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24만 원을 지급해주는 저축이 있었어요. 그거를 바로 가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고 이제 내년이 만기가 됩니다. 48만 원 이자도 얻고 240만 원까지도 모을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렇게 모았던 1,000만 원을 가지고 드디어 계약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계약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계약금으로 입금을 하게 돼요. 와, 정말 꿈과 같은 일이었고요. 이것도 제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기 신혼부부 유형으로 입주할 수 있는 LH 매입 임대거든요. LH에서 매입한 매물을 재임대해주는 아파트이고요. 조건이 신혼부부가 있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혼인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면은 이 신혼부부 유형에 부합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제 아이가 정말 복덩이인 게 저에게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조건도 기회도 만들어주고 엄마라는 귀한 자격까지 만들어준 이런 곳에 살면서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경험해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구나. 여기에 계약하자마자 저는 여기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 대기를 넣었거든요. 몇 달 동안 안 됐던 게 여기 오자마자 바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접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생각들, 사람을 대하는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심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열심히 해서 이룬 환경에서 오는 그런 여유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여유로워 보인다라는 그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였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오해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과정으로 오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신을 계속 훈련하고 단련했던 그 경험들이 나를 여유롭게 하는 거였어요. 가능하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또 다른 걸 또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급함과 삐뚤어지게 생각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오니까 성범죄 문자를 거의 달에 몇 번을 받았는데 여기 와서는 딱 한 번 받았고, 그리고 제가 목표 그 금액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나는 이 정도의 자산가가 돼야지 라는 어떤, 근데 그 금액이 더 높아졌어요. 저의 꿈은 기간으로 따졌을 때 더 멀어졌어. 그런데 그런 사실이 저한테는 좌절감을 주거나 저에게 슬픔을 주거나 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심장이 뛰게 했어요. 왜냐면 제 그릇이 더 넓어졌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 내 목표를 높일 수 있다는 거, 그만큼 그릇이 커졌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마음을 더 확고하게 굳힐 수 있었던 거는 제 아이가 이 집에 와서 이 넓은 거실을 뛰어다니는데 소리를 깨르륵 지르면서 뛰어다니는데 어느 엄마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을까요? 네, 가능하겠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매일매일 훈련을 하고 할 것인데 넘어지고 싶을 때마다, 넘어질 것 같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아이의 모습이 저를 다시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환상적인 조합으로 인해서, 이 환상적인 궁합으로 인해서 저는 성공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다졌죠. 엄마가 꼭 이뤄줄게. 제가 미혼모가 되고 나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됐어요. 그중에 이제 미혼모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냥 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미혼모다 보니까.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면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들과 관점이 좀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내가 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나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대부분 미혼모들은 아이를 사고처럼 계획 없이 가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철저하게 아이를 맞이하려고 2년 전부터 제 몸을 만들었고, 임신할 수 있는 몸이 되기 위해서 정기검진도 굉장히 오래 했고요. 자궁 수술을 2번이나 했을 정도로 깨끗한 몸을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가 온 것이 굉장히 기뻤고, 그때 당시 만났던 분한테도 진심을 다했었죠. 왜냐면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100% 피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피임 회사나 피임 도구에 99%, 98%의 피임률을 자랑한다고 써있을까요? 왜 100%가 아닐까요?
그 1%로 임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희박하지만 그 1%가 임신이 됩니다. 그래서 100% 피임은 없어요. 100% 피임 도구는 없어요. 근데 피임할 수 있는 방법은 관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성관계를 안 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임신을 못하게 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사람을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물론 저는 비난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 비난을 하면서 왜 결혼 전에 임신할 수 있는 행동을 왜 하는 거야? 왜 하라고 하는 거야? 왜 요구하는 거야? 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과 나무를 심었는데 사과 열매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게 뭔 개떡 같은 소리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왜 엄마들이 숨어야 하죠? 왜 엄마들이 이걸 부끄러워해야 하죠? 우리가 부끄러운 건 결혼 전에 생명을 가진 행동을 했다는 것이 부끄럽지. 근데 그거는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지. 근데 여기에서 미혼모들이 잘한 건 뭐예요? 자기에게 온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그 아이들이 생명으로 갚도록 선택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이 생명으로 생명을 갚아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좀 화가 나가지고 넘어갈게요. 미혼모들이 굉장히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거든. 어쨌든 결혼 전에 임신할 행동을 했으면 그것도 다 책임을 져야죠. 두 사람 모두가. 근데 한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미혼모든 미혼부든 탄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는 행동에 책임을 어떻게든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책임을 평생을 거쳐서 다 소비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미혼모들한테 뭐 어떤 핀잔을 주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선입견이 뭔지는 알 것 같거든요. 근데 엄마들 그 얘기 듣지 마요. 거짓이잖아요. 우리는 진실을 알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가질 행동을 했고 생명이 생겼고 우리 그 아이를 책임지려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거짓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남 얘기 관심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존재하는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남 얘기 관심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맞는 소리를 하거나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요. 제가 그것을 증명하는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이 생각이 확신하다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인스타그램 103만 조회수가 나왔죠. 이거는 한부모의 날 민간단체에서 영상 공모전을 열었는데 영상 제작 일을 하고 있었던 제가 굉장히 괜찮은 구상이 떠올라서 바로 영상을 뚝딱 제작을 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인스타그램에서 사용했던 음악의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영상이 내려갔더라고요. 이 영상으로 인해서 대상을 타기도 했고 살면서 미혼모로서 듣기 힘든 굉장한 극찬과 격려와 응원을 받았어요. 존경한대요, 여러분. 그런 미혼모들을 존경한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리고 거짓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어디서나 존경받을 만한 말을 들으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겪고 생각하고 있는 사실을 그냥 얘기만 하면 돼요. 피하지 않으면 돼요.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말들처럼 제가 미혼모들이랑 다른 사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분들보다 못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을 해야 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묵묵하게 자기가 할 일을 진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분들이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본인이 정말 묵묵하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진짜 그들과 다를까요? 제가 그들보다 나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느끼는 진실을 얘기만 했을 뿐인데 그게 특별해지는 것 뿐이에요. 차별화가 된 것처럼 보여질 뿐이에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짓과 다른 진실을 얘기하니까 제가 특별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 뿐이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 엄마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짓, 우리를 혼란케 하는 이 거짓, 그 사람들이 만든 선입견, 그런 미혼모들에 대한 부정적인 모든 그냥 어떤 것이든 그런 거짓과 정면에서 싸울 단 한 사람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거짓에 맞서 싸울 진실 단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도 똑같이 저처럼 하실 겁니다. 똑같이
멋지게 사실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미 자기 옆에 있는 아이를 지키면서 똑같은 선택을 하고 열심히 살아계시는 저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엄마들이니까요. 가능합니다. 저는 아직도 자산가로서 꿈을 꾸고 있지만 자산가로서 불릴 만한 결과물이나 자산들은 없습니다. 시드머니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부터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뭐 유튜브에 나와 있는 뭐 100억대 자산가, 몇 억대 자산가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들과 같이 저를 대하고 칭하고 가능하겠다고 생각하고 그 믿어주는 힘은 매일매일 훈련하는 힘에서 오는 거예요. 출산 이후에 단 한 번도 편하게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저런 소리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진짜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쉬지 말고 일해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만큼 저 이 일에 너무 푹 빠졌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저는 제가 자산가로 꿈꾸는 일이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신나요. 그렇게 푹 빠질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생각하고 하루 종일 기록해요. 아이가 잠들면 그 기록한 거를 새벽 3, 4시까지 정리해요. 그 다음날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그 정리한 거를 하나씩 지워나가는 일을 해요. 그 지워나가는 일은 이것이 실행 가능하냐, 실행 못하면 실행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해서 답을 찾아내면 그 생각들을 하나씩 지우는 것이죠. 그렇게 오는 날까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하는 얘기인데 시간의 중력은요, 질량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 곳에 매여 있고 생각하고 그곳에 시간을 쏟을수록 그곳에 빠르게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는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미 그 경험을 통해서 도착지에 도착한 사람들이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100억대 자산가이자 제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분들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셨어요? 가능성은 발견하셨나요? 그 가능성을 무엇으로 채우셨나요? 나중에 그 얘기를 나눌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Would you like coffee or tea? Americano or espresso? I don't know how I can espresso.